한 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온라인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9년 전 2011년 12월 17일, 우리는 이틀 뒤입니다만은 우리는 북한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국방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로부터 약 2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1년 12월 30일 김정일이 둘째 아들인 김정은이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수십만의 군중 앞에서 첫 연설을 했는데, 당시 김정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북한이 지도자로서는 북한 인민들이 생활 향상을 시켜주겠다는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반해서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대에서 공식화한 이른바 동방위 핵 대국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천명을 했는데,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기억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 12월 12일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이 고모부 장성택을 특별재판에 넘겨서 즉각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 방식이 그동안에는 고사총을 쏘아서 처형했다느니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레이즈, 즉 우리말로 분노 또는 경로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속에서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랑 만났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경로라는 책자에 담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성택의 시신을, 머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시신을 북한의 고위층이 근무하는 건물 계단에 전시를 해놓고 머리는 몸통 위에 올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처형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 들었습니다. 그런 북한 체제의 지난 9년의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 모두 지난 30년 이상 북한 문제에 천착하신 분들입니다. 연구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또 아카데믹 책뿐만이 아니라 정책 보고서도 많이 산출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한 연구자들입니다. 제 옆에는 바로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형중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역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로 계시는 김병로 박사님이십니다만은 아마 전에는 통일연구원에서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로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북한이 권력, 정치, 체제, 즉 정치 분야에서부터 북한이 국가 경영 전략, 또 경제 작동 양식, 사회적 변화, 그리고 대관계, 그리고 향후 김정은 정권이 내년 초부터 이제 10년째 접어들게 됐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한국의 정치 변화로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개의 정부가 지나는 세월입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은만이 9년을 통치를 하고 내년 1월부터 10년째 통치에 접어드는데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장기 독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3대에 걸쳐 2020년 현재 72년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여러 측면을 전문가들이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은 핵심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형중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제가 좀 장하게 북한 체제의 지난 9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은 정권이 막 출범을 했을 때 김정은 현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간 28살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그 자신이 정말 그 체제의 권력을 공고하게 왔는가, 자기 권력 구조를 굳건하게 만들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좀 지난 9년을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3대 세습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 체제의 일종의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권력 체제가 북한에서는 1967년에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수령 체제는 거의 보면 한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 체제라고 하는 거가 자체가 일종의 정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가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보다도 북한의 수령 체제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수령 시스템 자체가 수령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들을 분열시키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권력 승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누가 수령이 되든지 간에 그 수령하게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김정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부 세력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성군 정치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의 15년 정도 25년 정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성립하자고 하면은 이 군부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군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돈벌이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군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능 집단으로는 계속 존재하는데 정치 집단으로서는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성택의 제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북한에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일종의 중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뭐 장성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강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조명록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 중간 보수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중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급들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북한 체제에서는 수령과 부하들 사이의 이 세력 관계라고 하는 거가 김정일 시대보다는 김정은 시대에는 훨씬 더 김정은에게 유리한 식의 시스템이 지금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권력 세습을 받으면서 그 시스템이 굳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지난 9년 동안에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군부 세력이라든가 그때 특세했던 세력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형하거나 숙청함으로써 자기의 권력 구조, 즉 자기와 자기의 충성을 하는 정말 핵심 엘리트 집단 간이 그 지배 또 후원 그런 과정을 자기 시대에 맞게끔 바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9년을 좀 두 분기로 나눠봤을 때 그 전반기에는 장성택의 처형이라든가 또 군부에서 김정은이 후견 역할을 아버지 김정일이 맡겨뒀었는데 즉 이용호라는 총참모장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1인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숙청한 사람이 군부의 이용호 총참모장 아닙니까? 예. 이용호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택 그 밖에 또 기억을 합니다마는 군부의 인민무력부장을 했었던 현영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위급 간부들을 공개 처형하거나 또는 조금 봐줬을 경우에 숙청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나이 같은 사람도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다든가 해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엘리트 집단을 재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 존재했던 중간 보수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지도부 구성이 한 10년 정도 젊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수령이 최상층에 존재하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세력들끼리는 굉장한 견제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 군부를 앞세워가지고 다른 세력을 제압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세력은 조직지도부하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이 조직지도부나 국가안전보위부나 둘 다 결국에는 일종의 정치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동원해가지고 군부를 제거한 거고 일단 군부가 제거된 다음에 조직지도부가 사실상 재편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국가안전부와는
그 김원홍도 제거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역사 또는 뭐 다른 스탈린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수령이 어떤 한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그 세력을 다시 제거하는 식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이진에게 권력이 집중된 독재 체제에서는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들 간의 상호 견제를 시킴으로써 1인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정말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전형적인 지배 통치 방식을 김정은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9년을 돌이켜보면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 특사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90세에 가까운 90세가 넘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사실 당시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으면은 북한의 명목상 국가 원수인데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봐서 역시 직접적인 행동 거지가 북한 독재 체제의 실질을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김병만 박사님께는 지난 9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이제 성공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안정이라는, 즉 김정은이 유일지배 체제의 3대 계승자로서 통치가 안정됐다라는 측면에서 안착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방금 전에 우리 박형준 박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달라진 것은 이제 그 이전에 자기 부친 김정일 시대 17년 아마 통치를 했을 텐데, 김정일 시대에 군대를 앞세워서 통치를 했던 선군 정치라는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앞장 세워지면서 군인들이 득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장악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김정은은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또 이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돌리기 위해서 선군 정치에서부터 당 쪽으로 당 중심의 통치를 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9년 김정은 시대를 이제 그 전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비상적인 체제, 군대를 앞세워서 통치했던 비상체제라고 한다면, 이제 김정은은 정상 국가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인민 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인민을 강조하고 또 경제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삶 이런 걸 앞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실용주의로 나가고, 한편으로는 국가 시스템은 과거의 사회주의의 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정상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면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정은을 위해서 사실 김정일이 이제 김정일 죽기 전에 당 대회 같은 것도 개최 안 해도 될 만큼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당 대표자를 중심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벌써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개최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2016년에 벌써 당대회 했고, 내년도 1월달에 8차 당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과거에 규정되어 있던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처럼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겠다. 그리고 또 그 정치국 회의라든가 다른 회의들도 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정례적인 회의를 계속 개최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김정일은 업적이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당대회도 36년 개최도 안 하고 이런 형태로부터 비상적인 체제로부터 좀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하고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김영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김정은 통치하에서 정상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요즘 북한 연구자나 또 북한에 대해서 거론할 때 정상국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정상국가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정상국가인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인가? 일본이 정상국가인가? 아니면 미국이 정상국가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상국가라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위 국가로 출범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북한을 경영을 해왔는데, 김일성 시대 말려부터 김정일이 통치하는 시기 전반 기간 동안에 사실 당위 국가로서 조선노동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종의 군을 앞세워서 선군 정치를 수행해 온 것은 일종의 과도적인 위기관리 체제였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당위 국가, 즉 당이 통제하고 조정하고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상국가라는 것을 북한 체제에 그렇죠. 이야기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김영로 박사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우리 기준에서 비정상, 정상, 우리 북한을 비정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북한 체제 내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후보로 이제 3대의 과정을 보면 김정일 체제에서는 사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그런 시기였고, 매우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태여서 어찌 보면 북한이 6.25 전쟁 그 시기에 전시 체제를 유지했다면 아마도 탈냉전 이후 89년, 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그런 시기에 아마도 제 느낌에는 북한이 이런 비상체제 혹은 전시체제라는 준전시체제로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본다면, 이제 김정일도 들어와서 이제 선군 정치를 앞세워서 위기 시에는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군대를 앞세워서 통치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다. 사회주의 내에서도 비상체제이기도 하고 또 전시체제, 준전시체제라고 본다면 이제 김정은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제 사회도 안정되고 또 자기도 젊고 앞으로 이제 미래 희망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주의의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대내에 선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평가할 때 그게 아직 정상이냐 정상이지 않느냐의 그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본다면 정상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박형준 목사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도 북한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된, 즉 정치국 상임위원이 된 이병철이라든가 또는 내각 총리로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훈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전전에 내각 총리를 담당하고 지금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봉주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그들의 활동이 노동신문에 또는 민주조선에 과거에는 수령, 최고 지도자에게만 사용했던 현지 지도라는
용어를 그들에게도 최근에 뭐 그것이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또 그래서 일부 국내에서는 뭐 김정은이 권력이 위임됐다라는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도 나돌았었는데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러한 평가는 북한의 유일지배 체제를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측면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의 지배윤학과 관련해서 물론 핵심 엘리트들의 세대 교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용해 같은 빨치산 후에도 있고 또 그야말로 오랫동안 조직 지도부의 활동을 해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김정은의 유일지배 영도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연합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